네, 뉴크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뉴크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는 뷰 창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제 노드 그래프 공간이 있습니다. 뉴크는 기본적으로 노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노드의 프로퍼티스를 볼 수 있는 프로퍼티스 창,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노드 그래프 창과 프로퍼티스 창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 에딧, 워크스페이스, 뷰어, 렌더, 캐시, 헬프 등등 이런 메뉴 창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툴을 꺼낼 수 있는 툴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크를 쓰시면서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테지만, 이 워크스페이스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춰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노드 그래프를 이렇게 오른쪽에 당겨서 노드 그래프가 이제 위아래로 길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마야와 비슷해요. 이렇게 당겨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은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대로 세팅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뷰 창하고 프로퍼티스, 노드 그래프 창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내 워크스페이스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정했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하시면 요 방식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워크스페이스 해놓고 숏컷 키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열어보면은 아까 제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바꿔볼게요 한번. 이렇게 바꿨다. 처음에 열었을 때 내 워크스페이스로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워크스페이스 클릭해서 내가 저장했던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저장했던 그 형태대로 다시 열립니다.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뉴크를 통해서 합성을 할 영상 또는 이미지의 사이즈 또는 내가 불러들여올 그 사이즈라든지 프레임 처음에 이제 뉴크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딧에 가시면 위에 프로젝트 세팅 창이 맨 아래에 있죠. 프로젝트 세팅 창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퍼티스로 볼게요. 이렇게 이 바를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키웠다 작아졌다 할 수 있고요. 마야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겠죠. 이 프로젝트를 또 저장을 하실 수 있겠죠. 처음에 그 마야도 처음에 작업하실 때 셋 프로젝트 하시죠. 뭐 그런 식으로 저장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누르면은 이제 그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죠. 경로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매치라이티에서 폴더 일단 이 밖에다 놔둘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프레임 레인지는 내가 영상 작업을 할 때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의 프레임 레인지를 가진 영상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PS는 네, 프레임 per second이죠. 초당 몇 프레임짜리 영상 작업을 할 것인가 네,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렌더링 할 때 그 사이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자동차 합성은 영상 시퀀스 파일이 아니죠. 네, 그냥 하나 이미지 하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프레임 레인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즈만 맞출게요. 우리 1280으로 작업을 했었죠. 1280, 720, 1280, 720, 1180, 960이었죠. 네, 죄송해요. new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미 존재해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네, 그러면은 new를 누르시면 됩니다. new를 누르시고 뭐 이건 어떤 한번 저장하면 또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280 960으로 적을게요. 네, 그래서 파일 사이즈를 이거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요 이름을 외우기 쉽게 이렇게 1280 960을 적었어요. 파일 사이즈 우리가 쓸 것이 가로가 1280이고 세로가 960이죠. 네, 그래서 1280 960 적고 OK 누르면 이렇게 정해지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퍼티스에는 내가 지정한 뭐 메뉴던 툴이던 그거에 관한 속성을 볼 수 있는 창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는 프로퍼티스는 우리 마야는 어트리뷰트라는 용어를 썼죠. 네, 이제 뉴크는 프로퍼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속성을 이제 볼 수 있는 창이 뜨고 노드 그래프에는 그 하이퍼 쉐이드랑 같은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야의 하이퍼 쉐이드랑. 그래서 여기 노드 기반으로 돼서 이제 여기서 합성 작업을 하실 거예요. 네, 차근차근 이제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메뉴 창에서 파일을 보시면 그 뉴크의 합성 파일을 오픈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뭐 인서트 할 수 있고 익스포트 할 수 있고 그런 이 파일 전체 파일에 대한 메뉴 창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합성 작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합성을 할 것이다. 그럼 new comp를 하시면 될 테고 기존에 합성 작업을 하고 있던 뉴크 파일을 뭐 오픈할 때 오픈 컴프 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합성 뉴크 파일 자체를 저장할 때는 여기 save 컴프 네, 이렇게 이거는 뉴크 파일에 대한 것이지 그 내가 합성을 할 그 이미지 파일 아니에요. 요 뉴크에 대한 뉴크 파일을 저장하고 열고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딧은 그 외에 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뉴크에 대한 프리퍼런스로 설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노드를 꺼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중에 뭐 그 노드 자체를 수정하는 노드의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드를 지우고 복사하고 듀플리케이트죠. 네, 복사하고 뭐 그런 것들 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툴이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노드를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워크스페이스는 요 전체의 워크스페이스를 다루는 곳이고, 이 뷰어는 이제 이 뷰어 창 있죠? 이 뷰어 창에 대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뷰어 창을 핸들링하는 거죠. 새로운 뷰어 창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뉴 컴프 뷰어 하면은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1, 2 돼 있죠? 뷰어 창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렌더 할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건 안 쓸 거예요. 예. 자, 뷰어 2는 제가 끄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툴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모든 노드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성할 때 필요한 모든 노드들이 여기 다 있다. 꺼내실 거예요, 여기서. 네, 자, 그러면 한번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실제 노드를 불러들이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나는 일단 합성을 할 때 가장 먼저 파일을 불러들여야겠죠? 합성을 할 파일들을. 자, 그러면 합성을 할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크는 노드 베이스고, 이거는 다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다 타이핑을 해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 툴 메뉴가 있는 곳에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네모의 화살표가 생겨져 있죠. 딱 봐도 뭔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파일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read, 네, 읽다죠. 네, 읽다기 때문에 파일을 읽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스크립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즉 텍스트, 스크립트라면 텍스트죠. 텍스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그래서 read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파일을 불러들이는 거고, 나중에 그 합성 노드들을 연결을 해서 최종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렌더링할 준비가 됐다. 그럼 렌더링하는 것은 write예요. 네. 나중에 그 합성을 다 연결을 해서 최종 이미지로 뽑아내는 것은 write예요. 자,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read를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디렉토리를 찾을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네,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이제 폴더로 가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뒤에 이제 먼저 합성을 할 배경 이미지를 하나 오픈해 볼게요. 자, 이렇게 떴죠. 네, 이제 이게 하나의 이미지 파일의 모양이에요. 이건 한 장짜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한 장짜리고 만약에 내가 시퀀스 파일을 불러드린다. 시퀀스는 뭐겠어요? 여러 프레임을 렌더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상이죠. 우리가 이미지가 한 장짜리인 거는 1프레임만 렌더링 하잖아요. 나는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의 무비 클립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시퀀스를 렌더링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퀀스 파일을 불러드릴 때도 약간 모양이 좀 틀립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걸 역시 이미지로 가서 이제 여기 이렇게 커서를 대면은 이름이 뜨죠. 이런 식으로. 네, 커서를 대면 이건 이미지에 관련된 툴인 거예요. 클릭하면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 이미지를 불러드리고 이미지를 쓰고 이미지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색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네. 일단은 리드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퀀스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 경로에 보면 이렇게 시퀀스 파일이 있어요. 자, 시퀀스 파일을 볼 때는 여기에 이 리드 파일 그 창에 보면 왼쪽 밑에 이렇게 시퀀스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체크를 끄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폴더 안에 지금 시퀀스 파일이 있거든요. 자, 들어가서 봤을 때 이 001 프레임부터 1프레임부터 이제 131 프레임까지 렌더링이 된 총 001부터 131 프레임까지 렌더링이 된 시퀀스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01, 03 이렇게 이미지가 쭉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불러드리냐? 이거 다 클릭하냐? 네, 아닙니다. 만약에 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픈하면 이렇게 한 장, 낱개장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건 아닌 거죠. 다 지울게요. 다시 리드로 가서 시퀀스 파일은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갑자기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퀀스를 읽는 거예요. 이름을 보고 공통된 이름과 001, 00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파일 같은 경우 샷 미러 001, 002, 003 이렇게 쭉 가죠. 이거를 이제 읽어서 얘가 얘는 1프레임부터 131프레임까지 있는 이러이러한 제목을 가진 시퀀스 파일이구나 라고 얘가 인지를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써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퀀스 파일을 읽어들 때 반드시 얘를 체크를 해서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오픈을 하면은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의 영상 파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내가 움직이는. 네. 아직 너무 귀퉁이밖에 이미지가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시퀀스 파일이 이제 이것은 시퀀스 파일이 됩니다. 뉴크를 작업하실 때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그냥 무비 클립 뭐 무슨 MOV 뭐 MP4 그런 파일로 작업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번역 다 바꿔서 컨버트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관련된 수업에서 또 배우시겠지만, 네, 자, 일단 이렇게 파일이 있고, 요거는 딜리트를 할게요. 클릭을 하고, 네,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네, 키보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워져요. 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지? 클릭을 했는데, 이 뷰 창에 안 보여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이 뷰 창이 생김과 동시에 이 노드 그래프 창에 보면 이 뷰어라는 뷰어 1, 뷰어 1 여기 있죠. 이 노드가 이 뷰어 노드예요. 뷰어를 노드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죠. 각기.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보려면 이게 노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노드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뷰어 창, 즉 이 뷰어 창의 노드이기 때문에 이 뷰어 창의 노드와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고무줄 같은 끈이 있죠. 그래서 이 끈을 쭉 당겨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파일들은 알아서 연결됩니다. 짠! 네. 하니까 짠! 하고 이미지가 나왔죠. 이렇게 연결됐어요. 연결을 끊으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네, 그럼 끊어지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숫자 1이라는 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도 뷰어는 늘 이렇게 손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축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뷰어의 단축키는 1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그냥 물론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미지 하나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합성할 때 여러 이미지를 쓰죠. 네. 얘로 다른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번에 부를 때는 여기 있는 툴의 이미지 툴의 리드 이 노드를 꺼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자, 노드 그래프 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한번 클릭해서 대시고 활성화시키고 키보드에 탭 있죠. 탭. 왼쪽에 보면은 키보드에 탭 키가 있죠. 탭을 딱 누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창이 생겨요. 이건 마야도 이제 이 기능이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노드의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노드는 아까 read였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노드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R을 쓰면 R자가 들어간 모든 노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read E, A 점점점 좁혀지고 있죠. D 여기 있죠. 그러면은 걔를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똑같이 노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렉토리 폴더가 생기죠. 우리가 열고 싶은, 오픈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을 해볼게요. 카 EXR이 카 본체만 렌더링 한 거고 섀도우 따로 또 렌더링 했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오픈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것도 보려면 뷰어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숫자 1이라는 단축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볼 때는 얘를 떼서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끊어보고 얘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숫자 얘를 클릭하고 요 1이라는 숫자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키보드 1 넘버 1 이걸 치시면 돼요. 1. 자, 그 순간 이렇게 뷰어는 얘하고 연결됐습니다. 네. 다시 얘를 볼 때도 클릭하고 1을 누르시면 돼요. 네. 신기하죠? 자, 그러면 매번 이렇게 111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이 뷰어는 신기한 게 다른 번호를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연결시키는 끈을. 네. 왜냐하면 여러 이미지를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제가 1이라는 숫자를 연결시켰어요. 근데 얘는 1이라는 숫자를 연결시키기 싫어서 2를 한번 해볼게요. 숫자 2. 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 더 생겼죠. 네, 그래서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장점은. 네, 1하고 2 헷갈리지 않게 해서 나중에 합성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막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지 등등등. 그럴 때 이제 다른 숫자로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더 인지가 빨라지죠. 이거는 1이었고 저건 3이었으니까 내가 이제 규칙적으로 이 이미지를 볼 때는 1, 저 이미지를 볼 때는 3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 이미지를 오픈하고 그 이미지를 보는 방법까지 봤어요.